그냥 부동산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유튜브에. 한국은행 기습 발표. 450만 영끌 미치고 펄쩍. 예. 여보, 우리 어떻게? 영끌들 난리 났다. 이자 내면 월급도 모자라, 유유. 아무도 안 사요. 급기야 가격 곤두박질. 아파트값 최대 30%더 내린다. 가격 하락 드라마틱할 것. 자, 집 보러 오질 않아요. 부동산 시장 왜 얼어붙었나? 지금 집값 분위기 대출 받는 사람 뚝 끊겼다. 대한민국 부동산 24년부터 지옥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 많습니다. 예, 많은데요.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어저께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초보자 입장에선 이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 진짜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이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방송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쳐다도 보지 말라던 빌라가 2억이나 올랐다. 아파트보다도 비싸네. 예. 합정역 인근 역세권 재개발 사업 부지 가격 크게 올라. 일부 개발 호재에 있는 곳들 아파트보다 비싸. 빌라도 양극화 시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서 호가가 몇 개월 사이에 1억에서 2억 원이나 올랐어요. 재작년 4억 원에 매매됐던 전용 29제곱미터 투룸이 몇 달 전까지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역세권 재개발 이슈가 떠오르며 6억 원 아래로는 매물이 없어요. 빌라들은 무조건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합정역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전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는 명과 암이 갈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거를 여러분 몇 달 전에 이걸 매입해 두었다면 지금 또 얼마를 번 거예요. 이런 시국에도 분명히 벌어가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버는 사람들은요, 시가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상황 가운데 버는 방법을 찾아서 해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런 언론과 기사에 흔들리면서 멈칫멈칫하고 있다가 지켜보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낸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진짜 부자는 IMF 때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정부의 아파트 위주 부양 정책으로 빌라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지가 좋은 빌라들은 불황이라는 말이 어색할 지경이다. 특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며 빌라 시장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팩트죠, 여러분. 합정역 7번 출구 인근 지하철과 도보로 5분 거리인 합정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하며 근처는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합정역 7구역이 용적률 998%가 적용되며 높은 사업성을 갖자 인근에서도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옆에가 막 진행되는 걸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들썩들썩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모아타운도 수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있고 짓겠다 그러면 그래 지세요 라고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바로 바뀌죠. 여러분 선점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 지역은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하며 해외 관광객들이 단기 임대 수요도 몰리면서 빌라 전월세 시장도 불황을 모르고 있다. 이게 사실이죠. 자, 근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더블 역세권인 합정역에 가깝고 사업 후 고층은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근처가 최근 외국인들 전월세 수요까지 겹치면서 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호재가 있는 신축 빌라들은 인근 구축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마포구 도화동 전용 30제곱미터 투룸 신축 빌라는 7억 4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에 매매됐다. 이 가격은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인근 아파트들보다도 비싼 가격이다. 마포구 도화 현대 1차 전용 54제곱미터는 8월에 7억 9천만 원에 매매됐는데 빌라가 평당 8,500만 원의 가격에 매매될 때 96년도에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평당 4,800만 원에 거래된 셈이다. 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얼마로 형성될지 알고 있으니까요. 또 이 합정역 근처에는 어떤 아파트가 있죠? 네? 굉장히 좋은 또 주상복합으로 유명한 메세나폴리스. 집 앞 현관문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 딱 지하층 누르면은 바로 지하 5층인가요?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걸어가면 그냥 바로 지하철 입구 게이트가 나오는 그 메세나폴리스 이쁜 아파트. 그게 얼마인데요, 지금,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걸 사고 추가 분담금을 넣는다 해도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무조건 이득인 걸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발표되기 전에 하거나 발표된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예,
마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곳은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는 민간 역세권 재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때는 추가 분담금 우려도 없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추가 분담금 우려도 없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이게 왜 그래요? 모든 재개발 사업 중에 또 뭐가 짱이에요? 여기서 또 이걸 통해서 공부가 되겠죠. 뭐예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다. 왜요? 용적률을 굉장히 허락해주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는 뭐 30층 이렇게 짓는 동안에 얘네들은 막 50층 짓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쪽 재개발 지역이나 저쪽 재개발 지역이나 어차피 4층짜리 빌라들이 즐비했던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세대수는 빤한데 비슷비슷한데 용적률 때문에 허락하는 세대수가 훨씬 많으니까 사업성이 좋은 거고,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 분담금을 안 낼 확률이 높은 거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가 높은 거겠죠. 빌라인 상태에서도 높게 거래될 수밖에 없겠죠. 주변의 재개발보다 만약에 5천만 원, 1억이 더 비싸더라도 이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요? 지금 1억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자체가 역세권 재개발 시프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 차이가, 추가 분담금이 아마 사업,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평균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추가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일반 재개발 지역은 아마 3억에서 5억가량 내야 될 거예요. 진짜로. 3억에서 5억가량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역세권 재개발은요, 추가 분담금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 예, 그쪽 이짝저짝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할 때 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아도 기왕이면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그 동의율이 80% 넘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은 됐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는 역세권이 좋다, 일반 재개발이 좋다, 역세권 재개발이 짱이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팩트 체크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 반면 대부분의 빌라들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빌라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75.2%까지 치솟았지만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올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해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빌라는 1692건에서 1942건 빌라 거래가 늘고 있어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와중에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 좋고 금리도 오르는데 거래건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 기사만 딱 읽으면은 원래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이 거래됐던 게 아파트가 더 많이 되고 빌라는 조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도 빌라가 이렇게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업계 관계자는 빌라 투자가 시세 차익용으로 발전하려면 결국 해당 빌라가 속한 블럭이 재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빌라가 향후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때는 황금 두꺼비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사업을 위한 노후도가 깨지진 않았는지, 해당 단지가 권리산정 기준일에는 문제가 없는지 잘 살핀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곳은 서울입니다. 여러분, 옛날 서울에 다 어떤 집이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그 초가집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전부 재개발돼가지고 1층짜리 주택, 우리 그 청기화가 있는 주택으로 다 재개발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떤 재개발이 일어났어요, 서울에? 청기화 1층 집짜리 다 없어지고 2층짜리 단독주택만 생겼어요. 그리고 2층짜리 막 맨션이 생기고 빌라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3층, 4층짜리 막 빌라가 생기고, 그러다가 우리 동네도 그때 1도 아파트라고 7층짜리 계단으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처음 생겼었어요. 예? 우리 얼마나 거기가 신기했는데, 야, 이게 건축이 저렇게, 저거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어떻게 바뀌었어? 아파트 고층짜리로 바뀌고 있잖아요. 자, 서울에는 뭐만 남아있다?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과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지역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왜? 이거는 서울이니까. 서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흉흉할 때, 우리는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야 된다. 저희 회원님들은요, 어저께도 10건 정도를 낙찰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경매 입찰장에서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